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성 평가가 과목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시는 한정되어 있는데 과목마다 이것을 세분해서 넣어놨거든요. 하는 수 없이 반복해서 보면서 실기에 넘어가서는 한 파트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 조금씩 깊이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법규의 내용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위험성 평가의 정의 부분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평가 대상의 선정, 그죠?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는가 하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CBT로 바뀌면서 필기에 이제 기출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공개된다면 공방에서 출제하는 유형을 보고 중요한 부분을 찝어드리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제 기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까지는 출제가 안 되니까 가볍게 넘어가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출이 이렇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충실하게 공부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그죠? 사업주는 어떻게 스스로, 그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의 일부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죠? 이때는 도급을 준 도급인, 도급 사업주고요. 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 그죠? 수급 사업주가 되겠죠? 수급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급을 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놔서 되나요? 그 내용이 3번에 있다, 그죠?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검토하여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대상. 앞에서도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붙입시다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되었다라고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다 포함됩니다. 노출되었거나 앞으로 노출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에서 빠지는 거 있다, 그죠? 매우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 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다시 말하면 실제로 사고가 난 건 아니죠. 아차 사고, 사고 나기 직전의 순간이죠. 이 아차 사고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차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차 사고 요인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괄호, 그죠? 지체 없이 중대재해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 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대상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 시기도 한 번 봐서 안 이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이죠. 사업 개시일을 말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착공일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 개시일로부터 얼마,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에 착수해야 된다. 착수는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이제 시작한 개시일로부터 한 달 안에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 착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이나 공사 개시 후 어떻게 지체 없이, 그죠? 1개월 안에 공사가 끝난다, 그죠? 그때는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죠?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그죠? 건설물을 처음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 이전하거나 변경이나 해체할 때 수시 평가합니다. 기계기구 설비나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변경, 그죠? 기계기구나 설비나 재료를 신규로 도입했거나 사용하던 물질을 변경했을 때 수시 평가합니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그죠? 보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 평가 실시했을 땐 제외합니다. 그래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를 정비나 보수했을 때 수시 평가합니다.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도입했거나 변경했을 때 해야 되고요.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인데 이때는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시 원재료 신규 도입이나 변경, 설비의 정비나 보수, 작업 방법이나 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중대산업사고나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수시 평가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절차 한번 볼게요. 사업을 개시했다, 그죠? 1개월까지 최초 평가 착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 TBM에서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것, 특히나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땐 TBM으로 매일 그죠 위험을 확인해야 되고요. 수시 평가, 그죠?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었거나 금방 수시 평가해야 되는 경우 수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정기 평가합니다, 그죠? 위험성을 정기 평가를 통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위험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평가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총괄 관리하는 사람 지정해야 된다,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보좌, 지도, 조언하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 지도, 조언해줘야 합니다. 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기계기구 설비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을 때, 그죠? 사업의 규모가 적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야 돼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없고 우리 현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없으니 안 해도 되겠다 아니라 그랬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 밖에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죠?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 평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서 위험성 평가 실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의 가능성,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다, 가능성, 일어났을 때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다. 그죠? 손해의 크기죠. 손실의 크기,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사용해도 됩니다. 체크리스트법 있었고요. 위험성 수준 3단계법, 고중저로 체크하는 거, 그죠? 핵심 요인 기술법 등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일 때는 1호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사전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위험성 평가하는 절차는 첫 번째는 사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따른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의 크기를 미리 회사에서 정한다, 그죠? 우리는 3 이상은 허용이 불가능하다. 3 미만만 허용된다, 그죠? 그러면 허용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해서 실시했다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이나 결과를 기록하고 현장에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순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준비했고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했죠.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했습니다. 위험성 결정해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라면 그대로 위험성 평가 공유해서 기록 보존하면 되죠. 근데 허용이 불가능할 때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합니다. 다시 위험성 결정을 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위험성 결정했을 때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되겠죠. 계속해서 허용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 대부분 포함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자, 사업장의 순회 점검. 사업장도 점검하지 않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을 파악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1번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 두 번째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한한다. 그죠? 이게 위험하다 하는 제한으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할 수 있죠.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한이 되고요. 세 번째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의 청취조사, 그죠? 작업자들한테 설문조사할 수도 있고요. 1대1로 인터뷰해서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청취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질안전보건 자료, 어떤 물질이 위험하다는 정보가 나오죠. 작업환경 측정 결과, 어떤 환경이 위험하다 나오죠. 특수건강 진단 결과, 역시나 어떤 요소에 의해서 건강에 유해를 준다는 게 나오죠. 이러한 안전보건 자료에 의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사업장에 서류로만 비치해서 안 되죠. 이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공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들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 결과 중에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그죠? 근로자가 결국은 사고를 안 당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요. 작업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근로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면 위험성 결정 결과. 우리 작업에 유해 위험 요인이 3개가 발견되었어요. 1번에 대한 위험은 1이었고 2번은 3이 나왔고 3번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3까지는 허용 가능한데 3이 넘으면 허용이 안 되니까 요거는 허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판정 났어요. 이거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위험성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 결정 결과입니다. 3번째, 자, 위험성 결정 결과인데요. 그 중에 허용이 불가능한 위험은 감소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 대책. 결정 결과 아까 5가 나온 건 이러한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죠? 위험성 감소 대책과 실행할 계획 및 실행 여부. 결국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계획, 실행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그죠? 이러한 감소 대책이 있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런 걸 준수하고 주의해 주세요.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자, 평가를 했더니 이거는 중대재해가 나겠다, 사망 나겠다 이렇게 결정했는 유해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건 어떡하라 그랬죠? 작업 전에 안전점검회의, TBM이죠, 그죠? 툴박스 미팅. 근로자들이 둘러서 작업하기 전에 잠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전에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위험을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 및 보존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함께 공유했죠. 그러면 공유만 하고 없애버려서 안 됩니다. 그죠? 기록해서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위험성 평가 기록에 포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죠? 요 유해 위험 요인이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을 결정했을 때 위험의 크기가 얼마였다? 결정했는 내용, 그죠?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요거는 위험이 5 이상 허용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다? 조치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도 폐기하면 안 되고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대상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를 위험성 평가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그죠? 자, 위험성 평가 자료 몇 년 보관한다 그랬죠?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개선 대책, 그죠? 공학적 관리적 대책의 종류인데요. 위험성 개선 대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공부할 때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할 때 제일 적극적이고 좋은 건 위험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거죠.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감소시키거나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됩니다. 자, 위험한 작업의 폐지나 변경. 유해 위험 물질 또는 유해 위험 요인이 보다 적은 재료로 대체, 그죠? 위험이 적은 재료로 바꾸는 거고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나 저감하는 조치가 바로 제거나 대체가 되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다 바꾸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에요. 공학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록 장치, 그죠? 기계가 이상이 생겼을 때 기계가 알아서 전원을 멈춰서 그죠? 고장을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장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거, 방호문을 설치하는 거, 국소배기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게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관리적인 대책입니다. 작업에 관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리고 위험한 장소에 출입 금지하고, 그리고 노출되어서 위험한 물질을 노출 관리하고, 근로자를 교육 훈련하는 등이 관리적인 대책이 되고요. 가장 소극적인 대책. 이렇게까지 다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위험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해야 된다. 그죠? 제거나 대책,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거나 감수할 수 없었던 위험성에 대해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서 다시 한번 보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요, 참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행여나 현장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제거 대책, 공학적, 관리적, 개인 보호구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가, 그죠? 이런 건 이제 실기 대비해서요,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위험성의 결정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의 수준, 우리 현장에서 이 일을 얼마나 가능성, 자주 하고 있고 중대성,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의 손실을 갖고 올지를 판단해서 허용 가능한지 허용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게 위험성의 결정이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입니다. 자, 보면 비계 작업 발판 위에서 이동이나 작업 중에 떨어진 위험이 있는데 이걸 3단계법으로 했죠. 상중하 중에 지금 작업에서 발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작업자들이 보기에 상중, 하중 어디냐? 상이다.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두 번째,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맞을 위험이 있어요. 요거는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가? 중이다. 이렇게 체크했고요. 비계 조립 작업할 때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될 위험이 있다. 그죠? 요거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가? 자주 아니니까 하루 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성 수준을 결정했죠. 자, 그러면 밑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 빈도 강도법은요. 일어날 수 있는 빈도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크기의 재해를 일으킬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숫자가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의 크기가 됩니다. 이를 사전에 근로자들과 상의해서 준비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자, 참고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빈도의 크기를 요거는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거 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을 회사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빈번하다. 빈도의 크기를 3을 주는데요. 요거는 일주일에 1회 정도 일어날 수 있으면 빈번하다에 체크합니다. 가끔이다 하면 2로 정했는데요. 일주일에 1일에 1회는 빈번이고 일주일에 1회는 우리 회사는 가끔 하는 거다. 2로 정하자. 거의 없으면 3개월에 1회 정도 있는 건 거의 없다. 1로 정하자. 이건 회사가 정해놓은 값이죠. 그죠? 기준이고요. 강도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할 거다. 그죠? 요거는 강도가 위험이 대로 하고 3으로 정하자. 그 다음에 휴업이 필요하다. 그죠? 쉬어야 된다. 일을 못한다. 요거는 중으로 하고 강도 크기 2로 하자.
그 다음에 비치료. 치료가 필요 없다. 그죠? 요거는 소로 하고 강도 크기를 1로 하자. 이렇게 회사가 미리 빈도와 강도의 크기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그 작업에서 정하는 거죠. 요 기준에 따라서. 자, 사유를 볼게요.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일주일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대해서 유해 위험을 지금 결정해야 된다면, 위험을 결정해야 된다면, 이동식 사다리는 일주일에 한 번 작업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빈도는 2가 나왔다. 그죠? 근데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했을 때는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추락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강도를 보니까 3이 된다. 3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작업자들한테 물어봐서 이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빈도 크기 결정할 수 있겠죠.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던 추락의 제 사례를 통해서 추락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 높이에서 어떤 사고 있었는지 이런 거 참고해서 강도 크기 결정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빈도와 강도의 크기를 결정했으니까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회사는 곱하기로 하겠다, 더하기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해봅니다. 2 곱하기 3 하니까요. 위험성이 6이 나왔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것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빈도가 1이고 강도가 1이면 1이 나오겠죠. 빈도가 1이고 강도가 2면 2가 나오고 빈도가 1이고 강도가 3이면 3이 나오죠. 빈도가 2고 강도가 1이면 2, 그죠? 그래서 둘 다 2일 수 있고 빈도 2, 강도 3일 수 있고 빈도가 3, 강도가 1, 빈도 3, 강도 2, 빈도 3, 강도 3, 9까지. 그래서 결국은 위험은 1에서 9까지 위험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평가 방법을 이용하면 위험은 1에서부터 9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용 여부.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의 크기를 결정했다. 그죠? 아까 3 곱하기 2였나요? 하니까 6의 위험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3까지의 위험성 크기만을 허용 가능하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요거는 회사가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4, 6, 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이행이 필요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금방 했을 때 요렇게 3 곱하기 3으로 하니까 위험의 크기가 요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금방 우리 회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3까지 위험만 허용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위험에 대해서는 허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건 그대로 일하면 안 되니까 감소 대책 수립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회사에서 정해두는 겁니다. 위험성의 크기 1에서 3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걸로 하자. 그죠? 자, 요거는 필요시에 개선하고 아니면 현재 작업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4에서 9까지는 허용이 불가능한 걸로 하자. 허용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니까 개선 대책 마련 이행이 필요하죠. 아까 그래서 6의 위험은 여기에 해당되죠. 허용 불가능.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죠? 회사에서 미리 사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해 둬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요 회사에서 했는 예다, 그죠?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죄의 사업장을 달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회사는 방법을 위험성 수준 3단계 고중저가 아니라 5단계 판단법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으로 우리 회사는 5가지 단계로 구분하겠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작업기간 1개월 미만의 임시, 수시,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핵심 요인 기술법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1개월 미만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니까 이 회사는 1개월 미만의 작업에 대해선 핵심 요인만 기술하는 걸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결정 시에 낮음,
까지는 괜찮은데 매우 낮음은 괜찮은데 낮음 이상이니까 낮음도 포함되네요. 이상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겠다. 다시 말하면 매우 낮음만 허용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낮음부터도 우리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성 수준 판단하는 기준을 회사가 정한 거 보니까 매우 높으면 사망이나 영구적 장애가 생기는 거고 높으면 6개월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고 보통은 3에서 6개월, 낮으면 3개월 미만, 매우 낮으면 휴업을 요하지 않는 부상으로 하겠다. 이건 회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매우 낮음만 허용 가능한 걸로 하겠다. 낮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개선 대책 수립하는 걸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매우 높음부터 낮음의 경우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어야지만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험이 6이 나왔잖아요. 허용이 불가능하다. 허용 불가능하니까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법에서 하라는 사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밖의 근로자 위험이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반영합니다. 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이나 실행할 때 첫 번째는요, 위험한 작업을 폐지나 변경하는 거 좋겠죠. 유해 위험 물질 대체하는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제거나 저감하는 조치가 첫 번째 되겠죠. 가장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동장치, 인터록 장치죠.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앞에서 살펴봤죠. 방호장치, 방호문, 환기장치 설치한 게 해당되었죠. 사업장 작업 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인 대책, 근로자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개인보호구 사용까지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한 후에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아까 그랬죠? 허용 불가능할 때는요. 허용 불가능이다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소 대책 수립해서 다시 위험성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허용 가능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만 감소 대책 을 실시해서 위험성 평가했는데 그 위험이 또 커서 불가능하면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도 이 위험의 수준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 수준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허용 가능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 실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때는 잠정적인 조치라도 즉시 실행해야 된다. 어떤 거?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 심각한 질병 이것 때문에 전체 공정의 설비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죠? 그때는 바꿀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즉시 잠정적인 조치, 할 수 있는 조치라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할 때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법에서 안전대 착용해야 된다면 먼저 해야 돼요. 안전난간 필요하다면 실시해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감소대책 수립할 때 순서의 첫 번째는 법령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적극적인 거죠. 위험을 없애거나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변경이나 대체하는 걸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등 유해 위험 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폐지나 변경이나 대체하고 그 다음 공학적 방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은 작업 매뉴얼 정비, 출입 금지, 작업허가 제도 도입,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 교육 등 관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고요.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뭘 해야 한다? 개인 보호구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죠? 이런 순서로 법령, 폐지나 변경이나 대체, 공학적인 방법, 관리적 방법, 개인 보호구 사용 순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적극적인 것부터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거, 대체, 공학적, 행정적, PP 그래서 요거는 보호구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이나 실행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의 크기가 어떤 것부터,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 대책의 대상이 되겠죠. 위험의 크기가 크다는 건 자주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났을 때 사고의 크기가 클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위험이 큰 것부터 감소 대책 수립해야 되겠죠.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험성 평가 1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 안전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했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것은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위험성 감소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것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사회 조치로 1, 3회 조치를 대체해서는 안 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 대책을 실시한다. 그죠? 법령의 걸 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위의 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추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위험 요인이 아직도 제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다시 감소 대책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고요. 본질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자, 본질적, 완전히 제거하거나 공학적, 방호장치 설치하는 것만으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교육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매뉴얼 바꿔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위험을 또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결과의 기록 예가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해 위험 요인이 비계의 작업 발판 위에서 이동이나 작업 중에 작업 발판 위에서 떨어진 위험이 아까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개선 대책을 보니까요.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자, 요거는 법에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 없다면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이미 해체 구간에서, 그러니까 안전난간은 작업할 때 해체해야 된다면 해체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체결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구간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선 완료했다라는 게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비계 조립 작업할 때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에게 맞을 위험이 있다. 아까 이게 중으로 체크되었죠. 요거는 개선 대책이 비계 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배치한다. 그죠? 출입 금지 조치한다. 이게 아까 관리적 대책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작업을 변경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어떠한 공학적인 대책을 할 수 없다면 관리적인 대책을 하라. 그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계 조립 작업할 때 장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이 있다. 요건 하였죠. 근데 요거까지는 허용 가능한 위험이었기 때문에 현재 조치를 그대로 둬도 돼요. 이럴 때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작업형에 가면 요런 작업형 영상을 보여주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시오, 적어보시오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시험에서 실기에서 위험성 평가가 한 과목으로 들어갔다는 건 한번 연습은 해봅니다. 실기 넘어가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위험이 무엇이고 안전대책이 무엇이다를 적던 걸 요 칸안에 맞추어서 그죠?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좀 갑자기 실기 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배워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1과목에서 법을 배우고 2과목에서 법을 이해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다른 과목에서 다른 부분을 해보고 실기 가서는 위험성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완성하도록 공부를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지만요. 다시 한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앞부분에서 이게 뭐였지? 하던 내용도 아마 조금은 위험성 평가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 맥락이 조금 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갔죠. 뒷과목에서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 실기에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